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노시컬 관련 강의를 맡은 몽고DB 코리아 컨설팅 부분에서 인게이지먼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한영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보통 노시컬 또는 노SQL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단어, 아마도 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IT 쪽 뉴스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예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보면 SQL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뜻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No 더하기 SQL이 아닌 Not only SQL, Non-SQL을 의미합니다. 즉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SQL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SQL 외에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노시컬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면 기존의 SQL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바뀌는 대량의 비정형,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는 데이터죠.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합니다. 실제로는 1960년대부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존재해 왔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미디어, 그리고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굉장히 인기 있는 테크 스택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노시컬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으니까요. 앞에 not only, NO가 붙게 만든 SQL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SQL은 모든 유형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데이터 분석가와 개발자는 SQL이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잘 통합되므로 SQL을 배우고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SQL 쿼리를 포함시켜서 많이들 익숙하실 오라클 또는 MySQL 같은 주요 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고성능 데이터 처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SQL은 일반적인 영어 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언어가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SQL은 상당 기간 동안 업계의 표준으로 사용되었고요. 이 SQL은 데이터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현대에는 일종의 바이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노시퀄 데이터베이스에서도 SQL을 데이터 조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커넥터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직도 SQL은 많은 곳에서 데이터를 제어하는 데 있어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SQL은 풀어서 보면 구조적 쿼리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발자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특정 키워드 또는 SQL 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계형이란 사전에 정의된 형태로 서로가 연결이 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노시컬의 특징은 비관계형, 이런 구조랑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시컬은 이런 관계형이 아닌 비관계형이고요. SQL은 관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노시컬에서도 관계형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SQL 명령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데이터 정의, 그다음에 쿼리, 그다음에 조작, 제작, 마지막으로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만들거나 수정, 데이터를 검색, 그리고 신규 입력, 그리고 데이터 권한 제어 및 데이터의 실제 반영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돼요. 쉽게 말하면 거의 한 40-50년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SQL의 영향력이 절대적, 아니 거의 전 세계인의 공통 언어였다는 얘기죠. 이토록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SQL이지만 근래 들어서는 노시퀄 기술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여러 가지 최근에 IT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대의 IT 추세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데이터 형식 및 모델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렇게 접근하는 것 플러스 예측 불가능한 데이터를 매우 효과적이고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됐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바로 NoSQL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또한 NoSQL 데이터베이스는 현대의 클라우드 기술과의 이른바 궁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활용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NoSQL이 SQL에 비해 가지는 이점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 보통 이제 플렉서블한 구조, 비관계형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요. 1번과 연관되어서 데이터 형태를 어플리케이션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최적화, 제어 등이 훨씬 간편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기존의 DB에 비해 확장이 자유롭고 비용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언급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어져 온 최근의 IT 기술 흐름에 대해 조금 알아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학생분들은 아마도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애플이 아이폰을 발매하기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개념보다는 스마트 PC 같은 개념이 있었고요. 당시에 스마트 PC는 핸드폰의 윈도우즈를 그대로 이식해 놓은 형태여서 모든 조작을 펜으로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폰의 등장 이후 이어지는 이러한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24/7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전 세계에 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소셜 미디어의 발전이 그대로 기술의 발전으로 연결되게 됐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이 서로 소통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재편이 됐는데요. 이제 너무 익숙해진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이제 SMS를 대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거의 모든 업종의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접근이 가능한 시대가 됐죠. 이에 따라서 OS, 서버, 개발 언어 등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스케일러블한 구조를 쉽게 가져갈 수 있고 개발이 쉬운 NoSQL이 주류 기술로 떠오른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이어지는 당연한 흐름, 이른바 클라우드의 시대가 시작됐죠. 언제, 어디서라는 측면에서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계속 발전하는 컴퓨팅 파워의 효율적 활용은 필연적인 결과였는데요. 위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더욱더 부각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확장성, 퍼포먼스, 그리고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의 이른바 고가용성, 즉 서버와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이 항상 사용 가능한 점이 더욱더 중요해졌는데 이러한 기반 하에서 이른바 기술 중심이 인프라 기반에서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이동하는 큰 흐름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어플리케이션 기반과 중심이라고 하면 NoSQL. 또한 이러한 배경하에 수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여담으로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회사들은 하루에 수테라에서 수십 테라의 로그 데이터를 아침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해요. 데일리로. 이 정도로 데이터를 많이 쓰고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고 이제 과거의 이른바 빅데이터와는 다른 새로운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게 됐죠.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의 처리에도 다양한 형태로 사용 가능한 NoSQL이 주목받게 됐고요. 실제로 대규모 분석 도구들을 위한 데이터 수집 용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흐름들과 이어지면서 요즘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인데요. 이제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한다는 DevOps, 실제 이제 개발 친화적인 형태의 NoSQL들이 이 상황에서 더욱더 각광받게 됐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운영을 동시에 할 때 실제 코드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예를 들면 Node.js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몽고DB와는 거의 네이티브 같은 느낌으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제 분산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 수평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아키텍처도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제 분산 시스템 아키텍처의 목적은 크게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면서 레이턴시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결국 전체 솔루션이 아닌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특정 워크로드가 중심이 되어 각기 나누어지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닷컴이나 국내 쿠팡 같은 이커머스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아마존닷컴의 이제 쇼핑몰 화면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 내부에서 보면 모두 독립된 서버들의 각각 기능을 하는 모음이거든요. 즉 서비스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만 재시작하거나 유지 보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고가용성이라는 측면에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서비스에 가장 알맞은 형태인 거죠. 이러한 형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즉 스키마를 미리 확정하지 않아도 되는 노시퀄의 사용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수정이나 개선도 훨씬 빠르게 가능하죠. 사실 이 모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픈소스의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친화적 환경이 된 가장 큰 이유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제품, 기술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 기술이나 뭐 설계에 대해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기술을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른바 분산형 모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솔루션들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쉽고요. 여러 개발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케이스를 공유할 수 있고 실제 해당 기술을 통해 이제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오픈소스를 개발한 벤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해당 기술은 그 지원을 기반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는 노시퀄이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큰 계기가 됐습니다. 즉 고객의 성공이 회사의 성공으로 그리고 모두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몽고디비도 그렇고 너무나 익숙하신 리눅스 뭐 이런 기술도 전부 오픈소스 기술로 발전한 케이스고요. 많은 개발자들 포함해서 이제 IT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리고 알게 되실 노시퀄을 포함한 요즘의 신기술들은 거의 대부분 오픈소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좋은 세상이죠. 그러면 노시퀄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 몇 가지 대표적 케이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유형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안에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나눠봤습니다. 기준 자체가 명확하다기보다는 나름의 특징으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키 밸류 모델입니다. 속성을 키와 밸류의 쌍으로 나타내는 데이터를 배열의 형태로 저장한다가 기본 원칙인데요. 여기서 키는 속성의 이름, 밸류는 속성에 연결된 데이터 값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엑셀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시중에는 다이나모DB 등이 대표적인 키밸류 형식의 노시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큐먼트 모델입니다. 데이터를 테이블이 아닌 문서처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데요. 많은 문서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이슨과 유사한 형식의 데이터를 문서화하여 저장합니다. 각각의 문서는 하나의 속성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큐멘트의 내용만 싹 보더라도 어떠한 데이터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특정 언어나 환경에 대한 디펜던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대표적인 문서형 데이터베이스에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몽고DB가 있고요. 현재는 노시퀄 데이터베이스 중에 가장 유명한 제품 하나를 꼽자고 해보면 몽고DB를 한 손에 꼽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점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좀 더 각광받고 있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디스크 검색보다 자료 접근이 훨씬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데이터 양이 빠른 증가를 하게 됨에 따라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응답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전형적인 디스크 방식은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제 쿼리를 수행하지만 인메모리 방식은 실제로 이제 메모리상의 인덱스, 그러니까 색인이죠,를 넣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메모리상의 인덱스를 통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휘발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쉽게 말해 전원을 내리면 전부 날아가는 거죠. 레디스, SAP 하나 같은 제품들은 스토리지의 백업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디스는 캐시의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모던 시스템 아키텍처에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색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검색 엔진은 로그와 지표의 색인 작성, 집계, 검색을 통해 컴퓨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에 가까운 시각화와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목적에 맞추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전체 텍스트의 검색 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의 검색이 주요 요건인 여러 가지 서비스, 뭐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죠. 매우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고요. 이제 넷플릭스 같은 유명 서비스가 사용한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일라스틱서치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검색 엔진은 검색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둔 형태였자면 현재는 검색이 기본이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이제 엄연히 데이터베이스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최근의 기술 흐름입니다. 벌써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와 버렸네요. 이제 앞서 제가 노시콜은 뭔지, 노시콜이 왜 유행하게 됐는지, 그리고 노시콜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IT 흐름은 데이터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컴퓨팅 레벨이 충분히 높지 않았기 때문에 코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어떻게 메모리를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로우 레벨 코딩, 즉 이제 어셈블리, 그리고 C 언어 등으로 코딩을 해야만 하는 시대였다면 최근은 완전히 달라졌죠. 빌 게이츠가 640kB의 메모리면 충분하다고 외치던 시대에서 지금은 클라우드의 인스턴스에 메모리를 거의 뭐 수백 기가가 넘는 시스템을 클릭 한 번으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제 과거의 기술들은 변혁을 이루게 됐고, 노시콜의 등장 배경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유튜브나 뭐 여러 강의 내역을 봐도 이제 노시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최신 기술이나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그림 위주로 설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노시콜 기술의 장점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쉽게 쓰려고 한다면 정말 쉽고 편하게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깊이가 얕은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한 레벨의 데이터 관련 기술에 대한 세션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